이제 벌써 한 달 남았네요. 저희가 아마 처음 출발했을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각 팀별로 이제 팀장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 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봉사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저게 뭘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또 직접 봉사처에 가셔서 또 현장을 보시고 또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시고 또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또 팀장님을 한번 다시 모셔서 혹시 또 못 가보신 그런 또 곳이 있다면 또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 팀장님 오시는데요. 먼저 그 노숙인 사역을 맡고 계신 우리 정진세 팀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세 집사입니다. 오늘 사회봉사학교는 처음 와봐요.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작 한번 와봤어야 되는데 얘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모든 사역팀에서 그렇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이 노숙인 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갖다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숙인 팀은 다른 팀과 달리 이 세 팀을 섬기고 있는데 일단은 청량리, 그다음에 서울역, 그다음에 마석 이 세 군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힘들죠. 다른 부서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이 기본인데 저희는 세 번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팀원들이 다 세 곳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팀장이니까 당연히 세 곳을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메인 멤버들은 또 세 곳을 갖다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곳 또는 두 곳을 집중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띄워주십시오. 여기가 유명한 그 최일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청량리 밥터입니다. 아마 무료 급식소 중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데지요. 기본적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일 봉사 시간이 좀 길죠.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저 잠깐 넘어갔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 원칙이 내일 쓸 걸 이제 오늘 만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갔는데 아까 두부 손질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내일 쓸 두부를 갖다 오늘 손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저 세 분이 사회봉사부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지 마십시오. 35년생, 36년생, 37년생 분들입니다. 저분들 볼 때마다 우리가 저 나이가 돼가지고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 나이가 되면 죽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35년생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36년생이니까 좀 기가 막힌 생각도 많이 하고 배우면 나이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봉사에는 나이가 없다 이 말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지요. 몸이 아파서는 저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은 저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하나 성격이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단 건강해야 되고 성격이 밝은 게 또 봉사의 가장 기본 그렇겠지요. 건강해도 우울한 사람들은 절대로 봉사를 할 수가, 또는 건강해도 그냥 세상 원망하면서 절대로 싸움이나 하고 술이나 먹지 봉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강과 이 밝은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모든 봉사는 설거지와 뒷정리가 기본인데 청량리는 항상 설거지와 뒷정리를 기본으로 하면 되게 빠르면 1시 40분 50분, 그리고 마지막 사진 찍고 나면 되게 2시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시간도 길고 제일 봉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저기가 작년 7월부터인가 새로 시작한 마석이지요. 그 전까지는 30만 원씩 지원금만 가다가 이제 저희가 지원금을 갖다 100만 원씩으로 늘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봉사를 하게 된 곳입니다. 저기는 이제 겨울에는 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이죠. 비전 나눔 교회 내에서 실내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이번 달이 마지막이군요. 야외 봉사를 하게 되는데 저 야외 봉사 사진이죠. 이게 지난 목요일 사진입니다. 장정민 집사님이 짜장면을 나르고 계시네요. 짜장면과 비빔밥이 자주 나옵니다. 간혹가다 한식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저기는 항상 공연이 뒤따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흥겹고 또 재미있고 또 막 춤도 추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얼굴들을 갖다 보시면 야, 우리 소망교회 오시는 분들과는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갖다 많이 느낍니다. 분위기도 느끼고 또 그렇게 또 참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고 또 좀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혹시나 한번 오고 싶은 분은 야외 봉사로서는 이제 10월달이 마지막이니까 아마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스타렉스로 출발하니까 마서 굉장히 먼 것 같지만 35분 많아봤자 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꼭
10월달 한번 기회를 이용해 보시고, 물론 11월부터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인상 있고 좋기는 합니다만은.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저렇게 저희도 섞여갖고 식사를 합니다. 저 때는 아마 바쁘니까 아마 서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장정민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까지 먹어본 짜장면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 이런 말씀을 맞죠? 하셨습니다. 정말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야외 봉사할 때는 식사량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굶게 됩니다. 굶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굶을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저희 또 보리밥집으로 가서 또 한 끼를 또 해결하고 또 이렇게 또 만족해 서로 위로하면서 오게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김정은 집사님이시죠. 그야말로 전천후면서 모든 곳에 계시는 김정은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군요. 빗자루까지 사오시고, 지난달에는 하수구가 막혔는데 잽싸게 또 철물점에 가서 철망을 또 사오셨어요. 이렇게 대충 뚫고 나서 막아야지, 또 계속 안 그러면 또 뚫어놓은 게 헛수고가 되니까. 그야말로 정말로 열심히 하십니다. 뒷정리는 참고적으로 대표적으로 청소가 있습니다만 당연히 설거지가 또 포함되고, 또 마지막으로 또 그 야외 봉사니까 2개 이상의 그 테이블과 자리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기에 또 포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역 보여주십시오. 예, 서울역 바퍼입니다. 서울역 바퍼는 작년 4월까지는 실내 급식 봉사였지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저녁 봉사였습니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점심 봉사인데, 그러다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건물 문제로 이제 새로운 주인이 일단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해가지고 바깥으로 일단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작년 몇 월 달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렇게 야외 급식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실내 봉사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쫑기 끈 거죠, 노골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벌써 뭐 20년 가까이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 장로님과 뭐 헤어질래 헤어질 수도 없고 또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분들인데, 굉장히 저분들은 또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실내 급식할 때 보면 곳곳에서 성경 읽고 계시고 반드시 예배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 청장리도 뭐 거기 있습니다만 청장리 간단히 전체 기도만 하고 식사를 하는데, 반드시 저거는 예배를 하고 하게 되죠. 저기는 알다시피 저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길거리 도시락 배식 봉사니까 큰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팀장, 부팀장 그리고 주로 메인 멤버들 한 100명씩만 가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저 친석줄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주님께서 뭐 허름한 장소지만 꼭 어디론가 실내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또 작년 뭐 했던 식으로 뭐 10명, 20명 가서 또 열심히 또 저녁 봉사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뭐 이상이고요. 제가 느끼는 봉사는, 아까도 건강해야 되지, 건강하지 않으면 봉사를 할 수가 없겠죠. 건강하지 않은데 가서 오히려 민폐만 되겠죠. 두 번째는 성격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사는, 이건 진심입니다. 반절은 참기예요. 절대로 봉사 가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다 보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일단 반절은 참는 것이고 반절은 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략히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 또 다음 달부터라도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이 여러분들 뵙고 가까워지기를 갖다 진심으로 바라만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보셨겠지만 그 여러분들 장수, 그것도 또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는 사회봉사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호스피스 사역을 맡고 있는 우리 이영희 팀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저희는 지금 그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를 섬기고 있고요. 호스피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그 말기 암 환자 중에서도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통 한두 달, 길면 한 3개월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했는데 보면 오늘까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정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요, 환자케어가 잘 안 돼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저기 이제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인기가 있는 봉사입니다. 분들은 안 되고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보호자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주방 봉사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하고요. 저기 우리 이경희 집사님 보시게 되면 이거
저거 보고 뭐라 그러죠? 저 이제 색스폰 연주를 때 하셔서 이제 찬양 봉사도 하시게 되고요. 요번에 처음으로 생긴 게 예비 찬양팀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여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찬양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거기는 이제 오전에 꼭 가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를 시작을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찬양팀이 가서 찬양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가 끝나면 한 30분 정도 공연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게 되면은 뭐 막 붙이고 있는 거 있죠. 저 맨 앞에 보면 어린애 하나 있잖아요. 굉장히 20살인가 20 몇 살인데 그 유학 가기 전에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한 그런 학생이고요. 저거는 소식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소식지랑 지로용지를 보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편물로 하기 때문에 그 우편물을 만드는 거고요. 보통 여기는 비영리 재단이어가지고 전부 다 후원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시면 요거는 요번에 9월 28일 날에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그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열었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요거는 그냥 주방 봉사하는 거고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옆에 사진이 지고요. 이번에 한 30교회가 참여를 했지 못한 교회는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후원금을 보내셔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채전 아주 최고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판을 이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근데 그만큼 이제 팔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번 팔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저희 회원들도 있고 비회원이신 분들도 오셔서 엄청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봉사자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이제 우리 이번에는 봉사학교에서도 거의 오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이제 봉사를 어떤 봉사를 하나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일단은 오셔서 보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그냥 침대에서 침대차 오셔가지고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셔서 한 번 오셔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잘 안 떠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요 4시 반에서 5시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회사 일로 많이 바쁘시고 그러겠지만 또 가능하시면 요새 월차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월요일에 한번 또 이렇게 매달은 못 가시더라도 꼭 같이 참여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명사역팀의 이석구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석구 집사입니다. 실명사역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지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살다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실명이 아니고 살다가 이제 실명하신 목회자를 돕는 팀입니다. 전국에 한 150개 정도 교회가 있고 목회자분들이 계신데 저희 교회는 현재 6개 교회를 돕고 있고 1개의 선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1개의 선교회라는 곳이 이제 산소망선교회로 해가지고 거기는 당초에 이제 그 설립하신 분은 똑같이 이제 중도 실명하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30년 사역하시고 작년에 이제 2대로 넘어갔는데 2대로 넘어가신 분은 영락교에서 부목사 하시는 분이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은 실명이 아니고 저희가 똑같이 이제 앞을 잘 보시는 굉장히 초등학생 아들 둘 데리고 있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6개 교회를 돕고 있는데 6개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 다 이제 중도에 실명하신 분입니다. 9살 때 뭐 병으로 실명하시고 20살 때 경운기 사고로 실명하시고 근데 그런 와중에 신학을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들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이제 교회 옆에 이제 안마 시술소 이런 거 같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자력 갱생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근본적으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미자립 교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실명자이시고 그 오시는 이제 교인들은 한 절반 정도
반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명자, 비실명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좀 특수한 교회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작년에 제가 한번 쭉 돌아봤었는데 뭐가 필요하시냐 하니까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희 미자립교회랑 또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사회봉사학교나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꾸준히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산소망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매월 가가지고 이제 한 번씩 가서 저희가 식사 보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선교회는 이제 지금 목회자는 실명자가 아니지만은 거기 반대로 거기 오시는 모든 교인들은 다 실명자만 옵니다. 한 150명도 모이시는데 국내 최대로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실명자만 모이시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다 오고 계시다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가서 주로 하는 일들은 그분들이 이제 예배 때 들어오게끔 인도하는 거 하고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작년에서 2년째 하고 있지만은 실명하신 분들이 어떻게 식사하시는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조가 안 되면은 참 드시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건 반찬입니다. 이거는 뭐 숟가락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로 그분들이 드시는 방식은 이제 비벼서 드시는데 이제 비비는 것도 저희가 옆에서 같이 비벼드리고 삼계탕이 나오면은 옆에서 삼계탕 이렇게 발라 드리는 것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도 끝나면 설거지 합니다.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지난주에는 또 저희 지대영 장로님 오셔가지고 청소까지 하고 가셨는데 그리고 저분들이 이제 나갈 때 이제 서울 각지에서 온 차량들이 쭉 밖에 나와 있습니다. 택시도 있고 뭐 이렇게 다니는 밴도 있고 다 그까지 인도 드리는 일까지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 그걸 매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잠깐 보시면 그리고 앞서 6개 교회가 이제 저희 사실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중찬단을 구성해서 이번에 사회봉사부 총회도 왔겠지만은 전국 다니시면서 이렇게 노래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그 산소망 선교회가 35주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 진용채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부목사 출신의 그 2년차 하고 계신 분이 그 35주년 때 이제 담임 목사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그 모이신 그 앞에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설명서에 따라 저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싶을 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을 때 전화합니다. 두 번째,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전화합니다. 세 번째, 만개한 벚꽃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을 때 전화합니다. 네 번째,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빼먹고 안 사온 것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다섯 번째, 리모컨을 찾다가 또 찾다가 못 찾을 때 전화합니다. 여섯 번째, 카세트, TV, 핸드폰 고장 나거나 집에 고칠 것이 있을 때 전화합니다. 일곱 번째, 지회나 협회, 동네에서 윷놀이 할 때 편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여덟 번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거 생기면 정말 좋겠다 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을 때 전화합니다. 아홉 번째,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 생각할 때 외로울 때 전화합니다. 열 번째,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할 있을 때 주저없이 전화합니다. 그러면 저도 전임 목사님이 김재영 목사님인데 김재영 목사님처럼 수학이 넘어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저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온힘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마쳤는데 저는 이걸 다시 그때 받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갖고 있는데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셔서 이제 오신 거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는 어떤 사용 설명서를 제시할 것인가 라는 이제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회봉사를 함으로 저희 교회와 하나님을 더욱 빛내주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참고로 우리 마지막 모임이 될 11월 1일 날 바로 그 진 목사님께서 와서 또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그 독고 어르신 사역을 맡고 계신 우리 이상동 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동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봉사를 이렇게 사모하시고 그래서 사회봉사학교 지원하시고 많이 또 봉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봉사학교가 끝나고 나서 각 사역팀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같이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2015년도에 처음 시작된 팀이고요.
주로 연령이 한 70대에서 한 9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남에도 이런 분들이 있냐라는 질문,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잘 사셨지만 좀 잘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기 터전이 이제 이곳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 계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 뭐 사기를 당했다던가 그렇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좀 어렵게 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고령이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섬기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주로 전 기본적으로 그 월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한 번 정도는 이제 방문을 드리는 거를 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사람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사람이 어르신들은 뭐 두세 분도 하고 그랬는데요. 해보니까 이게 매달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 봉사자가 이제 한 분을 모시는 걸로 좀 바꿨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성격상 어떤 분들은 그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혼자 가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두 명이서 뭐 어르신 한 분을 만나러 간다든가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성격상 1대1 봉사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지원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걱정 없이 봉사할 수 있다. 그냥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다행히 이제 다행스럽게도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 차원에서 팀 차원에서 마련해 놓은 그 긴급 지원비를 뭐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부서에 들어오는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가 없으셔서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들 어르신이 한 2분 계셨는데, 한 분 그 임플란트 치료해드리고 또 한 분 틀니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 뭐 신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도하는 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교회 최고령 그 92세 세례 받게 한 일도 있고, 원래 뭐 그 한참 열심히 하실 때 한 200~300명 1년에 전도하셨던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어르신들 교회도 모시고 그다음에 세례도 받게 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저희 팀의 저희 팀이 굉장히 독특한 팀인데, 어떻게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대1 사역이라고 그랬고요. 1대1 사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팀들은 거의 대부분 팀을 이뤄서 한꺼번에 모여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활성화됐을 때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다른 팀들은 봉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는 방역 수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봉사를 잘 할 수 있었던 게 있고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저희가 기부금 지원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전부터 이분들을 교회로도 한번 모셔보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게 좀 말만 나오다가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1회 모셨고, 올해는 봄하고 가을 이렇게 해서 2번 모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봄에 어르신들 4월 달에 교회로 초청했던 행사이고요. 그래서 제일 왼쪽인가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중등부에 그 국악중학교 수석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우연히 만났는데 원래 제 유년부 제 제자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또 공연해 주니까 개인적으로도 되게 흐뭇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봉사부의 주바라기 팀에서도 해주시고, 그다음 그 옆에는 이제 어르신 사진이고요. 그 밑에 그 아까 그 호스피스에서 있었던 에빗 쪽에 그 뭐 국악에서 오시고요. 그 어르신들이 그 집에 혼자만 계시면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해봤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더 만들어 드리자는 차원에서 진행해봤고요. 또 우연히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그 행사하는 날 또 생일을 맞으시는 어르신이 있어가지고 축하도 같이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또 보면 이거는 이제 8월 말에 그 했던 송편 만들기 행사이고요. 올해는 이제 그 추석이 9월달에 있다 보니까 이 행사가 땡겨지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8월달에 하게 됐고요. 그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좀 약간 그 레크레이션 같은 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새날 지역 아동센터라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청소년 팀의 그 지원 단체인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와서 그 봉사를 좀 해주었고요. 제가 봉사 갔었었는데 그 거기 이사장님이 아이들이 작년에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이렇게 공연하고 한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저도 이런 봉사해준 팀이 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즉석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좋은 행사를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그 메인 그 행사했던 송편 만들기,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봄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악창악팀에서 또 행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밑에 왼쪽 밑에 가운데는 뭐 지금 사회봉사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사회봉사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송편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흔쾌히 또 이렇게 그 같이 어르신들이랑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분위기를 띄워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저기 그 10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예상치 못하게 분위기를 잘 맞춰가면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송편을 만들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랑 같이 송편도 만들고, 그러면서 또 어린이 요즘 아이들이 이제 송편 만들 일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송편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최근에 하던 행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행사를 또 하다 보니까 그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많이 그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기획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잘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면 또 정말 참여하셨던 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또 더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까지 한 거의 9년 정도 저희 팀이 이제 그 해왔던 행사 팀 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사회봉사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팀에 오시게 되면 그 옛날 했던 걸 답습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셔가지고 새로운 또 어르신 그 봉사에 그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언급했던 우리 그 새날 어린이센터를 또 봉사하고 계신 우리 아동 청소년 사역팀의 이세영 팀장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팀장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제 문자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동 청소년 팀은 제가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오늘 요거를 준비하면서 그냥 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주셔서 같이 나누고 아동 청소년 팀이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 아동 청소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이랑 얘기할 때 사회봉사부 지역 그 아동 청소년 팀에 대한 그 홍보와 마케팅을 엄청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걸로 아세요.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장황해지는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동명아동복지회는 보육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또는 부모님들이 안 계신 아이들을 1대1 멘토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제 올해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고3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 1대1로 멘토링하는 그것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그쪽 그 동명아동복지센터랑 같이 얘기를 해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동명도 그 평일에 아이들 학습을 도와줄 봉사자를 또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대학생 봉사자들이 그동안 그 부분을 이렇게 메꿔줬었는데 대학생 봉사학점이 사라지면서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참 계산적이긴 합니다. 똑똑하죠. 그 학점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봉사들도 이렇게 줄어드는 새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다. 교회는 인프라가 넓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세진회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희내니 학교는 이제 그 수서 쪽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인데요. 그곳에 이제 목사님 2분이 섬기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 오는 아동들을 수서가 약간 독특한 지역인 건 알고 계시죠? 빈 부의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죠. 거기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 개별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약간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희내니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곳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발전해 나가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새날 지역 아동센터는 말씀드렸던 그 고아, 과부 그리고 이방인 이것이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있는 곳입니다. 고아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가정의 문제이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중도 입국자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또는 취업을 위해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다문화 그거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들 그 다음에 소위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되는 그런 가정들 이런 가정들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방과 후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봉사 학교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정기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새날 지역 아동센터를 선택한 이유는 그런 아이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그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곳이기에 새날 지역 아동센터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진을 셀렉하다가 거의 그 밤을 샌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씁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 그 새날 아이들은 또 어른을 섬기는 특히 노인을 섬기는 일을 지역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곳에 가서 자기네들이 배웠던 기타와 난타 또 춤 이런 공연들을 잘 하고 다니고 공연을 하면 뿌듯해합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저기 조그맣게 공부하고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소망봉사단에서 매주 하루씩 가셔서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기타, 한글 등등을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선생님들 너무 존경해요. 정말 빠짐없이 거의 2년째, 3년째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깐 멈췄다 또 계속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주고 계세요. 그거는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알고 채워주시지? 이제 그래서 거기 새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의 기도와
우리 교회에 계시는 교인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아마 저곳에 그 일손들을 보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훈 집사님은 정말 어딜 가나 주인공으로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아이들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벤트랑 그리고 식사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정기 봉사를 가면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예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또는 청소를 하기도 하고 거기 대부분 여성들과 어린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남성들이 필요한 그런 청소들이 있어요. 그런 청소와 그다음에 식사 봉사들 그리고 삼겹살 굽기 뭐 송편 만들기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기 얼굴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청소하는 모습들이고 맨 마지막에 올해 그 사회봉사학교에서 오신 그 봉사자 분들 중에서 17살 최연소 그리고 아마 저기 사진에 보이는 권사님이 최연장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많이 올리고 싶었지만 또 아이들은 초상권이라는 게 있고 또 아동보호법 막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팀은 다음 넘겨주세요. 사역 확장으로 최근에 이제 지금 우리 그 정진세 집사님이랑 그리고 홍선표 장로님께서 매주 토요일 날 가셔서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치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난민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과 난민들이 이렇게 주로 계시는 곳에 그들의 아이들, 그 중도 입국자들, 그분들을 어디죠?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곳을 섬기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되기 때문에 아랍어가 너무 이렇게 자유자재로 되시는 분들이라. 근데 신기한 건 필리핀어나 아니면 아랍권 분들은 왜 이렇게 한국어를 잘 안 배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그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를 다닌단 말이죠. 그럼 이 언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르칠 수 있대요. 그 이제 정부랑 예전에는 정부의 탄압을 엄청 받았나 봐요. 거기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일들이 불법이다. 뭐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냐. 근데 지금은 조금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나그네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그걸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이 사역이 확장되려면 공부를 하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교회가 맡아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근데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저희에게 요청하는 거는 아이들의 사회생활 그다음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게 배운 그 한국어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 그 프리토킹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생활,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미리 상의는 그 우리 부장단 분들과 미리 상의는 아직 안 했지만 이제 상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역으로 조금 확장을 하려면 뭐 예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지혜보다는 기도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봉사해 오셨던 그 부장단의 지혜와 또 기도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요거를 넣었습니다. 내일입니다. 이번 달 정기 그 봉사가 새날 지역아동센터에서 있습니다. 오시면 아이들과 더불어 놀고 청소도 하고 몸이 힘들지 마음이 힘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사 봉사 이렇게 배식 같이 하시고 함께 아이들과 식사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팀으로 우리 올해 사실 생겼죠. 소망 모아 나눔 사역팀 우리 여운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아 집사입니다. 제가 뒤에서 저희 팀장님들 그 사역 소개하시는 거를 보면서 우리 소문화 팀, 네, 소망 모아 나눔 팀을 줄여서 저희는 소문화 팀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팀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번뜩이는 약간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저희 소문화 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빛나는 사역을 하는 팀이다. 동의하시죠? 네, 보이지 않는 곳이냐면은 저희는 네, 먼지 구덩이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팀을 시작을 했을 당시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한쪽에 그 수거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 팀장으로서 우리 팀원님들한테 너무 이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한다는 게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정말 어느 누구도 얼굴을 찌푸리는 분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 그런 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물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버리지 못하고 뭔가 내가 나중에 쓸 것 같아서 계속 쟁여두고 그러다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뭐 20년이 지나고 그런 물품들이 집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다 저희가 모아서 정말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사역을 보시면 저희가 꾸준히 그 몽골 선교지, 필리핀 선교지의 의류를 많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난민학교에 어린이 의류, 신발, 문구류, 그리고 참 제가 좀 마음이 조금 아린 게 문구류를 보내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새 문구류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쓰던 거. 네, 이제 저희 각 가정에 또 굉장히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볼펜들, 뭐 색연필들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필요하지 더 이상 쓰지 않으시면 보내주시라 해서 그거를 모아서 보내드리면 그걸 받고 아이들이 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쳐다도 안 보는, 손도 안 대는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은 받고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자회 물품 지원도 많이 합니다. 상반기 때 수소소망 선교관에서 바자회가 있어서 물품 지원해 드렸고, 그리고 수원 성북교회는 그 세진회를 하는 협력교회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바자회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셔서 물품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9월 28일 날 있었던 샘물 호스피스 바자회 때 저희 팀으로 기부 들어왔던 마스크팩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저희 플리마켓 할 때 마스크팩과 또 니트릴 장갑은 그냥 그 병원 안에서 쓰시라고 또 지원을 해드렸고, 그리고 마석 비전 나눔 공동체에 저희가 쌀, 또 의류, 신발, 네, 쌀은 이제 그 배식하실 때, 급식하실 때 사용을 하시고, 의류하고 신발은 그 윤지혜 여자 목사님께서 노방 전도를 나가실 때 이제 말씀과 함께 뭐 옷이라든지 신발 이런 것들을 같이 전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저희가 마석 쪽에는 좀 특별히 작업을 할 때, 정리 작업을 할 때 따로 분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진의 바자회를 또 저희가 진행을 했죠. 9월 21일 날 샘물 호스피스 바자회가 있기 일주일 전에 진행을 했는데, 이거 다 뒤에 사진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9일 날 산소망 선교회에서도 또 바자회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물품 후원을 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 시설로는 의류, 생필품, 품이라고 하면은 주로 샴푸, 바디워시 이런 것들이 가끔 또 기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성인용 기저귀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요양병원에 모시고 계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돼서 남은 기저귀, 사실 그걸 어디다가 처리를 하기가 되게 애매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다 받아서 이런 중증 장애인 시설로 보내드리면 굉장히 또 귀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 을 또 한번 저희가 쫙 수거를 했습니다. 네, 저희 팀원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한 10명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김정은 집사님을 또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집사님은 저희 팀으로 오셔야 합니다. 팀의 남자 봉사자 시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일당 100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송근조은 집사님은 포인트 봉사, 네, 아주 필요할 때 짠 나타나셔서 돈 짠 주시고 또 싹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또 섬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주로 주보 광고 합니다. 주보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물품을 기부받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그 성경 모아 나눔 캠페인을 했었죠. 다음이요. 좋은 자리가 생겼죠. 네,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그 제2교육관에 IBK ATM기가 있던 자리예요. 저 자리를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주시더라고요. 그 기계가 철수를 한 거예요. 바로 장로님한테 저 자리를 우리가 좀 쓰면 안 될까요? 했는데 또 장로님이 또 힘써 주셔서 저 자리를 저희가 이제 쓸 수 있게 되었고, 사실 지금은 저렇게 그 철제로 된 수거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저게 없고 그냥 그 이삿짐 박스가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누군가 출근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매일 오셔서 좋은 물건들이 많으니까 필요하신 거. 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교회 올 일이 있어 와서 상황이 어떤가 하고 이제 딱 갔는데 저한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저기 이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정중히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네, 저희가 보낼 때가 많으니까 다음부터는 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계속해서 출근 도장을 찍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또 그분도 필요하니까 네, 그것도 이제 한 차원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품을 이제 갖다 주시면은 그 수거함이 사실 저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거의 한 2주만 지나면은 정말 막 토해냅니다. 너무 물품들이 많아서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그 타이밍이 온 거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당장 내일 저희가 또 한번 정리 작업을 합니다. 다음 네, 이렇게 지하의 세계에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는 제2교육관 로비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올 여름에 정말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그 더위를 우리가 피할 수 있었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그 보물 상자를 열기 전에 제가 저희 팀원님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정리하는 이 물품들은 어디로 보낼 겁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물건을 열어본 다음에 하지 않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번에는 산소망 바자회 지원하는 걸로 정리할 거예요 하고 보물상자를 싹 열면 정말 산소망에 보내면은 너무너무 잘 팔릴 그런 물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내일 작업을 하는 거는 수서 소망 선교관 바자회 지원을 위해서 네, 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샘물 호스피스 바자회 때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팩 10상자 그리고 니트릴 장갑 6상자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고요. 마석비전 나눔 공동체에 저희가 쌀을 7kg를 후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쌀이 굉장한 사연이 있는 쌀이에요. 어떤 성도님으로 추정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쌀이 많은데 이거를 좀 어디 보낼 데 있느냐 당연히 했는데 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그랬더니 이걸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압구정역 4번 출구 앞에 다비치 안경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주인이신 거예요. 네, 이제 그분이 실장님으로 계시고 아마 남편분이 거기 그 원장님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개업 축하 선물로 들어온 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이제 세 식구밖에 안 돼서 이걸 다 소비를 할 수가 없어서 어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위치가 광림교회하고 더 가까워요. 근데 이분이요 네이버에다가 소망교회를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망교회 하면 이제 저희 교회 대표번호가 나오잖아요. 대표번호 전화를 했대요. 쌀 이렇게 기부를 제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에 오기로. 그래서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딸 하나 있으신 분인데 그 딸을 데리고 저랑 같이 대예배를 드렸어요. 하고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이후로 그게 계속 연결이 안 되기는 했는데 근데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분이 막 찬송가도 부르고요.
기도 끝에 아멘도 하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아멘하는 거 쉽지 않고 찬송가 당연히 따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걸어가면서 물어봤더니 그 본인이 그 딸아이 나이 정도 됐을 때 초등학교 4, 5학년 그때는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뭐 사정이 있으셔서 이제 교회하고 이렇게 멀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로 옆에 광림교회가 있는데 굳이 소망교회를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세진의 바자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가 일일 토요일 날 바자회를 했는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언제 어디나 계시는 우리 김정훈 집사님과 장정민 집사님 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먹거리를 위해서 장을 보고 막 이렇게 작업을 막 하는데 하늘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이제 막 올렸죠. 저희 단톡에 좋은 일기를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그날 밤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토요일은 완전히 무슨 태풍이 온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그러지? 분명히 사랑하시는 걸 텐데. 근데 제가 이 우리 바자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굉장히 가득했구나.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중앙에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는 그 세진의 건물 밖에다가 텐트 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실내로 다 들어갔어요. 실내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 이제 물품들 깔아놓고 세진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 판매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는 이제 지하에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1층의 사정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이 세진에 들어와 있는 이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의 잔치를 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구나.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침개 부치는 친구 있죠? 이 친구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중2 장정민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폭우를 뚫고 와서 열심히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네, 묵묵히 투정도 안 부리고 열심히 부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떡볶이와 부침개를 했는데 또 세진의 덕분에 또 떡볶이 황금 레시피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도 또 교회 안에서 플리마켓을 하면서 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성경 보아 나눔 캠페인은 중고 성경책을 저희가 쫙 모았습니다. 그 성경책이 저도 그렇지만 집에 된 오래된 성경책을 참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버리자니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딱히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충북 괴산에 있는 송면교회의 목사님께서 중고 성경책을 좀 모아줄 수 있겠냐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보 광고를 내고 열심히 모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성경책을 새 거를 사서 기부를 하고 싶다. 근데 굉장히 막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글자가 커야 되냐, 작아도 되냐, 뭐 다양하게 여쭤보시길래 그냥 적당한 걸로 알아서 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중앙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게 이제 새 성경책 저희가 10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수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옛적 성경책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1976년도 성경책도 있었어요. 이렇게 세로로 읽는 그 성경책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보내드리기는 조금 뭐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너무 오래된 것들은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개역 개정 위주로 했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성경책들이 모여서 10월 7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직접 배송을 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요거는 말레이시아 난민 학교의 어린이 물품들 지원한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알록달록한 티셔츠들, 또 신발, 그 기타 의류, 문구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티셔츠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저희 교회 영유아 유치팀이 이제 수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남아있던 티셔츠들, 네, 어떻게 정리를 하지 못해서 계속 쟁여놨던 거 창고를 털었죠. 그랬더니 너무 좋은 티셔츠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른 이제 선교지에 좀 보내드리려고 좀 아껴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의류들이 이 난민학교에 가면은 너무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정말 난민이니까 진짜 너무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뭐 티셔츠 하나로 그냥 몇 날 며칠 입고 그리고 학교를 오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난민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학교 어린이들은 그 색칠 공부할 때 한 가지 색깔로, 한 가지 색연필, 한 가지 크레용으로 색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구류 색연필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색연필, 이제 저희 또 영유아 유치 쪽에 쓰지 않는 크레파스 색연필 이런 것들을 모아서 먼저 보내주고, 그랬더니 이제 혹시 옷은 없느냐, 뭐 신발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사실 저희 기부 물품 중에 어린이 용품은 잘 없어요. 네, 우리 그래서 이게 저출산에 진짜 이거를 실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어린이 물품이 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들어온 것 또 귀하게 잘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동영상도 막 이렇게 찍어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공유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넘어주시고, 저희 소문화팀이 카카오 채널을 개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사역을 또 소개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 카카오 채널을 좀 더 널리 알려서 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또 기부 물품 안내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든 받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가끔 이건 어떡하지?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딱히 어디 보낼 뭐 기관이라든지 교회든지 선교지가 없을 때 진짜 난감하거든요. 근데 제가 소문화팀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말 많이 느껴요. 최근에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선선해지고 이래서 그런지 이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불은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불은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또 할렐루야죠. 이불을 보낼 때가 생겼습니다. 그 성경책이 이제 배달 갈 그 교회에 그 인근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불을 얘기를 드렸더니 다 갖다 주시면은 귀하게 쓰겠다고 해서 좀 상태 깨끗한 이불들을 저희가 또 이제 선별해서 보내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영유아 유치 쪽에서 또 엄청난 또 이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이불이 필요할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예전에 그 꼬마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이들이 뭐 낮잠을 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작한 엄청 좋은 이불, 사용감도 거의 없는 그런 이불을 또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이제 저희가 흘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소망 모아나눔 카카오 채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사회봉사부에 이제 사역 보고하는 식으로 요 링크를 올리거든요. 네, 채널 추가해 주시고 게시글에 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주로 이 이제 사역 정리하는 거는 제가 주로 하고, 이제 가끔 이제 강수자 집사님이 이렇게 또 해주고 하는데, 많이 또 저희가 이 채널이 또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망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빛나는 사역을 하는 소문화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생각보다 좀
보다가 아니라 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우리 팀장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시고 또 아마 여러분 현장에 또 가서 직접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봉사 실습은 10월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실습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월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 오늘 발표하신 분과 또 다른 팀들 또 발표 못하신 분들까지 협해서 그 팀으로 초대되고 또 전체 우리 사회봉사부 또 그 카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또 자원하시는 그 팀에 소속돼 가지고 봉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카톡방에 들어가시면 그때그때 필요한 봉사에 그 정보를 받고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이게 꼭 한 팀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여러 팀도 하실 수가 있고 또 한 팀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래 해봐서 아시겠지만 또 다양한 또 봉사들이 있을 때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